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30일 목요일 윤쌤의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에 대해서는 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먼저 이제 최근에 827 부동산 대책이라고 발표가 됐어요. 근데 여기 보고 계신 자료를 보면 8월 25일에, 그러니까 827 대책이 발표되기 이틀 전에 8월 25일에 야당에서 의미 있는 분석 자료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갖고 주요 내용은 최근에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여당이 주장하는 다수의 고가격 다주택자가 거품을 만들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이라는 분이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기서는 이제 좀 정당을 떠나서 이 데이터 자체를 보는 거예요. 어느 정당의 정치적 견해를 전혀 갖지를 않고 관심 있는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김연아 의원은 정부가 반쪽짜리 통계를 앞세워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을 접어둔 채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을 펴 현재 시장이 오히려 반대로 왜곡이 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김 의원실의 집계한 이러한 방식은 서울의 순증 물량을 과소 추정한 문제가 있다고 반박을 바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이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수정한 2017년 물량 통계를 올해 말 작성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야당에서 발표한 게 서울의 현재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거는 수요 억제에도 불구하고 급등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공급이 부족했고 수요가 넘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계치 작성을 다시 해서 면밀하게 지금 서울의 집값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을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국토부는 야당에서 집계한 방식이 잘못됐다. 그렇게 또 맞불을 놨고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8월 27일 이틀 뒤에 이제 정부가 827 대책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는 볼 필요가 없고요. 그냥 대강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8월 27일에 부동산 대책을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는 수요 억제가 전체적인 골자였지만 8월 27일 부동산 대책에는 국부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계획이 포함됐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국부적인 공급 확대지만 과거에는 8월 27일 전에까지 부동산 대책에서는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일변도의 정책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서히 공급을 늘리는 정책 기조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827 부동산 대책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살펴봐야겠죠, 내용들을. 그래서 과거에 좀 이제 자료를 제가 쭉 찾아봤어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신 그 과거의 신문 기사처럼 이러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유사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2003년에서 2007년 기간이었는데 부동산 대책을 지금 신문기사처럼 5번이나 내놓고 LTV 규제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를 하고 DTI를 도입을 하고 또 LTV 규제 강화 등을 계속해서 실시를 했죠. 그래서 그렇지만 2003년에서 2007년은 국제 부동산 및 설비 투자 호경기가 중첩돼서 세계의 경기가 호경기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수요 억제 정책을 노무현 정부도 실시를 했었고,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좀 이제 설명을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화면에다가.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GDP예요. GDP, 대한민국 전년 대비 증감률이고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대한민국의 시중 통화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얘는 주택 가격이에요. 그래서 좀 아까 살펴봤었던 노무현 정부 때가 이제 2000년 초반 이때 굉장한 국제적 세계 경제의 호경기였을 때였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운영되었던 이 기간에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요 기간을 봐보면 이 연두색이 녹색 기간인데 여기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굉장한 수요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하고 많이 비슷하죠. 지금도 2013년도서부터 세계 부동산 호경기와 설비 투자 호경기가 중첩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